옛날 옛적 조선 팔도에 예와 을을 숭상하는 선비 이도령이 살고 있었어요. 비록 가세는 기울었지만 그의 학식과 인품은 고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죠. 늘 책에 파묻혀 지내던 그에게도 세상의 불의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이었으니 어느 날 장터를 지나다 기막힌 광경을 목격하고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장터 한 구석 삿자리 위에 웅크린 여인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찢어진 옷 사이로 드러난 맨살에는 매질의 흔적이 선명했어요. 뼈만 남은 손목에는 거친 노끈이 묶여 있었고 흙먼지에 뒤덮인 얼굴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땅바닥만 보고 있었죠. 옆에는 뱃살이 푸짐한 중년 사내가 껄껄대며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어잇, 이 노비 한 녀석 기운은 없어도 아직 젊은이 일꾼으로는 쓸만해. 열량만 내면 당장 데려갈 수 있어. 주인은 매정하게 발로 여인의 옆구리를 툭툭 차대며 재촉했어요. 여인은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그저 몸을 움츠릴 뿐이었죠. 그 모습을 본 이도령의 심장은 마치 칼로 도려내는 듯 아팠습니다. 아무리 신분이 천한 노비라 해도 어찌한 인간을 저리도 잔혹하게 다룰 수 있을까요? 장터를 오가는 사람들은 그저 혀를 끌끌 차거나 못 본 척 지나칠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풍경처럼요. 이도령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매향 여인의 이름은 매향이라 했습니다. 그의 귀에 매향이라는 이름이 또렷이 들려왔죠. 그 이름만큼은 아직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함을 간직한 듯 했습니다. 선비로서 그는 고작 열량이라는 돈으로 한 생명이 매매되는 현실에 분노했습니다. 주인이 떠드는 소리에 매양의 어깨가 다시 한번 움찔했습니다. 순간 매양이 고개를 살짝 들었는데 흙먼지에 가려진 눈빛 속에서 작은 불꽃 같은 희망과 함께 깊은 절망이 교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이도령의 심장을 흔들었습니다. 이도령은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도 넉넉지 않은데 노비를 사들인다는 건 또 다른 부담이 될 터였습니다. 게다가 양반이 노비를 사는 건 당연한 이치였지만 그에게는 노비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저 여인을 그냥 두고 간다면 그는 평생 이 고통스러운 장면을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그 눈빛이 아른거릴 것만 같았죠. 그는 망설였습니다. 선비로서의 체면, 가문의 명예,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그의 발목을 잡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저 아이를 그냥 둘 수 없다는 외침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결국 그는 굳게 입을 다문 채 자신의 품에 있던 전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안에 든 돈은 딱 10량, 낡은 주머니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천금보다 무거웠습니다. 이도령은 굳은 결심을 하고 주인에게 다가섰습니다. 그 노비를 내게 파시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주인의 눈에는 의외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선비 나리께서 웬 노비 사냥을? 쯧쯧, 10량이라니까 어서 돈을 내시오. 주인의 비아냥거림에도 이도령은 흔들림 없이 10량을 내어주었습니다. 짤랑이는 엽전 소리의 매양은 고개를 들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경계심과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또 다른 주인의 매질이 시작될 뿐이라 생각했겠지요. 이도령은 조용히 매양에 묶인 노끈을 풀어주었습니다. 이제 너는 자유다. 나를 따라오너라. 매양은 그의 말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자유라는 단어는 그녀에게 너무나 낯선 것이었으니까요. 그녀는 흙이 묻은 옷을 움켜쥔 채 이도령의 뒤를 묵묵히 따랐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느릿하고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지만 매양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오랜 학대의 그림자는 그녀의 마음을 단단히 얼어붙게 만들었죠. 이도령의 집은 소박했지만 깨끗했습니다. 그는 매양에게 새 옷과 따뜻한 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목욕을 하고 이 옷으로 갈아입어라. 그리고 편히 쉬거라. 너는 이제 더 이상 노비가 아니다. 매양이라는 이름으로 살 수 있다. 매양은 떨리는 손으로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온기와 존중에 굳어있던 심장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자 온몸의 상처들이 쓰라렸지만
그 쓰라림보다 더 큰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서럽게 흐느끼며 그녀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을 씻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매양은 조심스럽게 이도령 앞에 섰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야위었지만 어제보다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이도령은 그녀에게 따뜻한 아침 식사를 내어주었고 매양은 그가 주는 밥 한 톨 한 톨을 소중히 먹었습니다. 마치 생전 처음 밥을 먹는 사람처럼요. 이도령은 그녀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자신의 일상을 보낼 뿐이었죠. 매양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려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한결같은 배려와 따뜻함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도령의 서책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것을 본 매양은 망설임 끝에 조용히 그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 먼지를 닦고 찢어진 곳은 조심스럽게 기우며 흐트러진 종이들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고 정갈했습니다. 이도령은 책을 찾다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정리했느냐? 그의 질문에 매양은 고개를 푹 숙였지만 이도령은 그녀의 눈에서 작은 자존감의 불빛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매양은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의 낡은 옷은 단정하게 기워졌고 뜰에 시든 꽃들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이도령은 매양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매양은 놀라운 속도로 글을 익혔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노비가 아니었습니다. 억압받았던 재능과 지혜가 그제야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도령과 매양 사이에 신분을 초월한 깊은 인간적인 교감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비로소 집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온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도령의 집에서 매양이 서서히 새 생명을 찾아갈 무렵 그들의 평온한 일상에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 매양을 팔았던 그 비열한 주인 박서방은 매양이 이도령의 집에서 편안히 지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원래 탐욕스럽고 심술궂은 자였으니 가만히 있을 리 만무했죠. 노비 따위가 팔자 좋게 선비의 집에서 호의호식하다니. 내가 그깟 열량에 완전히 넘긴 게 아니었어. 아직 저 계집에게 받아낼 돈이 많다고. 박서방은 동네 사람들을 선동하고 고을의 무식한 아전들을 매수하여 이도령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선비 나리? 이 박서방의 노비를 불법으로 은닉하고 도망 노비를 돕는다는 것이 사실이요? 양반의 도리로서 어찌 이런 천한 짓을 한단 말이오. 박서방은 큰 소리로 떠들며 매양을 다시 끌고 가려 했습니다. 매양은 다시금 그 끔찍했던 악몽이 시작될까 두려워 온몸을 떨며 이도령의 뒤로 숨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다시 창백해졌고 갓 피어나던 꽃봉오리는 다시 시들기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이도령은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박서방, 나는 정당하게 열량을 치르고 이 아이를 사들였소. 노비 문서를 보아도 더 이상 당신의 소유가 아님이 명백하거늘 어찌 이리 무례를 범한단 말이오. 이도령은 이미 박서방에게서 노비 문서를 제대로 받아두었던 터라 그의 주장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겨우 열량으로 뭘 다 산단 말이오. 그저 잠깐 맡아두는 줄 알았지. 게다가 이 계집은 나에게 갚아야 할 빚이 아직 산더미요. 아전들은 박서방의 편을 들며 이도령을 압박했습니다. 당시의 법은 노비에게 불리했고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이 법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이도령에게는 큰 짐이었습니다. 양반이 노비를 해방시켜 가까이 둔다는 것은 당시의 통념으로는 파격적인 일이었고 혹시 선비가 그 노비와 불미스러운 관계라도 맺은 것이 아니냐는 헛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도령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위기에 처했고 그가 평생 쌓아온 학문과 인품마저도 비웃음의 대상이 될 판국이었습니다. 매양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이 이도령에게 누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했죠. 나 때문에 선비님의 명예가 더럽혀지다니. 차라리 다시 박서방에게 돌아가 모든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나을지도 몰라. 그녀는 몰래 이도령의 집을 떠나려 했습니다.
자신이 사라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믿었죠. 깊은 밤 매양은 몰래 짐을 꾸려 문을 나서려는데 이도령이 나타나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매양아, 어디로 가려느냐?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단호함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매양은 고개를 숙인 채 울먹였습니다. 선비님, 저 때문에 더 이상 고통받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천한 노비일 뿐. 이도령은 매양의 어깨를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매양아, 너는 이제 노비가 아니다. 너는 매양이라는 한 사람의 귀한 생명이다. 내가 여기서 도망친다면 그것은 저들의 비열한 술책에 넘어가는 것이며 내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니 두려워 말고 내 곁에 있어라. 그의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말에 매양은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도령은 자신을 향한 모든 비난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오직 매양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흔들림 없이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도령은 박서방과 아전들의 부당한 요구에 굴하지 않고 법적인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고을 사또에게 정식으로 소를 올리고 노비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매양이 정당하게 해방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또 역시 유력한 박서방의 편을 들려 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사건은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도령은 매일 밤낮으로 과거의 법정과 판례들을 뒤져가며 매양을 지킬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칠 줄 몰랐습니다. 그때 뜻밖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이도령의 은사였던 한 노학자가 이 소식을 듣고 고을에 당도했습니다. 그는 평소 이도령의 인품을 존경하고 그의 비범함을 알아본 사람이었습니다. 노학자는 사또를 찾아가 따끔하게 일침을 놓았습니다. 사또, 법은 가진 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오. 어찌 선비의 정당한 행위를 두고 부당한 압력을 가한단 말이오? 양반의 도리란 가진 것을 나누고 약자를 돕는 것이거늘 선비가 노비를 해방시킨 것을 어찌 비난할 수 있단 말이오. 노학자의 명망과 권위에 사또는 더 이상 박서방의 편만 들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도령이 제시한 노비 문서가 너무나 명확했기에 사또는 결국 이도령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서방의 주장은 근거 없는 억지로 판명되었고 그는 오히려 고을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며 망신만 당하게 되었습니다. 매양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이도령의 용기와 사랑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준 이도령에게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부여된 매양이라는 이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다시금 생기와 활력을 되찾았고 이도령이 가르쳐준 글을 바탕으로 직접 고을의 억울한 사연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에게서 노비 문서를 받아낼 때 그녀의 기억력과 총명함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날 이도령은 매양에게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매양아, 너는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이제 내 갈 길을 찾아 떠나도 좋다. 허나 만약 내가 원한다면 나는 너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싶다. 너는 내 삶의 빛이요. 내 마음의 반려인이 나와 혼인하여 평생을 함께하자. 당시 양반과 노비의 혼인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지만 이도령은 이미 모든 사회적 통념과 비난을 뛰어넘어 매양을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자신의 운명으로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매양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약하고 떨리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강하고 아름다운 한 여인의 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많은 편견과 비난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소박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이도령은 매양에게 글과 세상을 가르쳤고 매양은 그의 지지 아래 뛰어난 지혜와 따뜻한 마음으로 고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이도령의 아내가 아니라 불의에 맞서고 약자를 돕는 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죠. 이도령과 매양의 이야기는 고을을 넘어 조선 팔도에 잔잔한 감동을 주었고 신분보다는 인간의 도리와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열량에 사들인 것은 단순한 노비가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과 선비의 참된 용기, 그리고 시대를 뛰어넘는 위대한 사랑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이도령과 매양은 함께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며 찬란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